고인들의 지혜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질병, 자연재해, 사고부터 삶의 압력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으며 이 모든 것들이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소모시키는 가장 흔하고 바꾸기 어려운 행동 중 하나는 바로 욕망에 대한 방탕입니다. 오늘 공유할 내용은 삶을 수양하고 의식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경청하시면 큰 이득을 얻으실 것입니다. 전객은 정자와 정객으로 구성됩니다. 정자는 고환에서 생성되며 정낭, 전립선, 요도구선에서 나오는 액체와 결합하여 전객을 만듭니다. 전객에는 과당, 단백질, 지방, 효소, 무기염류, 아연과 같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한 번 사정할 때 약 3륜6ml의 전객을 배출하며 여기에는 수천만에서 수억 개의 정자가 들어 있습니다. 정자수가 2천만 개 미만일 경우 임신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관계의 의미에는 종종 간과되는 5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번식은 종족 보존의 필요성입니다. 둘째, 만족감과 즐거움을 줍니다. 셋째,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양생을 돕고 수명을 연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성과 여성의 조화를 통해 몸과 마음, 영혼의 균형을 이루어 천지와 조화를 이룹니다.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황제내경에 따르면 청해는 하늘이 부여한 선천적인 에너지로 음양의 길을 포함하며 음양의 구분을 초월합니다. 이 에너지는 정기, 혈기, 신기, 청이 4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론적으로 인간의 수명은 120년에 이를 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평균 수명은 훨씬 낮아 수십 년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어디에서 소모된 것일까요? 당나라 명의 손사막은 사방을 다스리는 사람은 방중수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핵심은 바로 정기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정기가 풍부하면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고 정신이 맑아지며 질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생에 있어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거나 정신을 고양시키는 것과 관계없이 정기 보존은 항상 신체의 건강과 생명 에너지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사람들이 명료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옛사람들은 양생을 섭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하늘이 부여한 정수를 보존하고 흡수하여 유형이든 무형이든 생명 에너지를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의 혈육을 자양하여 몸을 건강하고 생기 넘치게 하며 장수하게 돕습니다. 정기는 생명의 뿌리로 여겨집니다. 물이 근원을 필요로 하고 나무가 뿌리를 필요로 하듯이 정기가 충분해야 사람은 생명력, 에너지, 정신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기가 부족하면 몸이 약해지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기는 생명력과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행동은 정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옛사람들은 5단계를 통해 조절하는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사정에 서두르지 않고 사정 횟수를 제한하며 사정량을 줄이고 에너지를 보충하며 정기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정기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섭생이라고 부릅니다. 정기는 공기로 가득 찬 풍선과 같습니다. 가득 차 있을 때는 탄력 있고 강하지만 비어 있을 때는 부드러워지고 생명력을 잃습니다. 신체 내의 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가 충만할 때는 정신이 맑고 상쾌하지만 소모되면 쉽게 쇠약해집니다. 정기는 또한 뼈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젊은 사람들은 뼈가 더 튼튼하여 넘어져도 골절이 잘 되지 않지만 노인들은 골수에 수분과 칼슘이 부족하여
뼈가 약하고 쉽게 부러집니다. 그러므로 전기를 보존하는 것은 뼈와 관절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용하거나 낭비하는 것 모두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능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남용하면 점차 약해집니다. 이것이 옛사람들이 양생을 위해 생활의 절제를 권장한 이유입니다. 전기는 신체의 활력 에너지와 같습니다. 이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성관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매번 사정할 때마다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특히 번식기가 아닐 때 적절히 절제하지 않고 오랫동안 과도하게 사정하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물극필반의 원리는 극도의 쾌락이 비록 훌륭하지만 종종 급격한 에너지 소모와 함께 정신 쇠약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옛사람들이 몸 안에 전기를 기르는 효과를 얻기 위해 항상 절제를 강조한 이유입니다. 또한 옛사람들은 전기를 몸의 연료로 여겼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생식 에너지를 청계 또는 전기라고 부르며 도교에서는 이를 소약 또는 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너지는 생명의 추진력 역할을 하는 생체 전류와 같습니다. 도교의 수련 방법에서 이 에너지는 몸 안을 순환하며 음양의 균형을 돕습니다. 음양이 균형을 이루면 몸과 마음이 조화로워지는데 이것이 바로 삶의 재탄생의 핵심입니다. 전객은 몸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객의 구성 성분은 뇌척수액과 유사하며 척수와 관련된 많은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객과 뇌척수액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도교는 정징과 골수 수위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기의 과도한 소모는 수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성생활의 절제가 정신을 더 맑게 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지혜를 높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왕과 군주들의 수명은 평균보다 짧은 40세 정도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그들이 방탕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여 생명력과 정신을 소모시켰고 이로 인해 지혜, 기억력, 체력이 점차 쇠퇴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유대인과 같은 민족은 가정의 안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방탕한 생활 방식을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평균 지능 지수는 항상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장자가 일찍이 말했듯이 대중이 힘을 합하면 지혜가 발전하고 현자는 명석함을 숭상하며 성인은 정기를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정기 보존이 건강과 지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정자는 남성의 정수로 귀중한 영양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신체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에게 성관계는 즐거운 경험일 뿐만 아니라 부담이기도 합니다. 극치감에 도달한 후에는 귀중한 전기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객 속의 단백질, 핵산, 암모니아와 같은 물질은 식단을 통해 보충될 수 있지만 도교에서 전기라고 부르는 귀중한 미세, 물질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일부 종들은 교미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컷 파리는 교미 직후 죽는 경우가 많고 수컷 사마귀는 암컷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호주의 검은 과부검이 수컷 또한 교미 후 암컷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있거나 수컷 자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제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담겨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것입니다. 첫째, 성관계 시간이 길든 짧든 사정 후 피로감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이러한 소모가 체력 소모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스퍼민 스펠미네이라고 부르는 귀중한 자원의 손실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일부 실험에서는
성숙한 암탈기 정객을 섭취한 후 깃털이 더 윤기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정객이 영양분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셋째, 정제는 스퍼민 에스파민에이라고 불리는 고기능성 영양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조건에 따라 정자의 수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긴장 상태에 있을 때 배출되는 정자의 양은 평소보다 높습니다. 반면 유대인과 중국인의 정자 수는 일반적으로 유럽인의 절반 정도입니다. 정자 전쟁의 본질은 미시적인 경쟁입니다. 원시 모계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같은 날 여러 남자와 관계를 가질 수 있었으므로 수십억 개의 정자가 질과 같은 작은 공간에서 수정의 기회를 얻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선택된 정자만이 난자와 결합하여 수정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출되는 정자의 수는 수십억 개에 달할 수 있지만 여성은 한 달에 하나의 난자만을 배란합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난자의 수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난자의 수는 감소합니다. 평생 동안 약 400개, 500개의 성숙한 난자만이 배란되어 수정 준비가 됩니다. 따라서 생식 능력이 있는 난자의 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반면에 각 정자는 생명을 창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남성은 평생 약 5천 번 사정하며 매번 약 1억 개의 정자가 있다면 총 5천억 개의 정자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숫자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인간의 성행위의 대부분은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쾌락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은 엄청난 양의 생식 에너지를 소모하여 신체를 손상시키고 생명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수천 년 전부터 도교에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의 번식 과정에서 흥미로운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수천, 심지어 수백만 개의 알을 낳지만 결국 소수의 물고기만이 살아남습니다. 인간에게 자녀를 잃는 것은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백발의 부모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과 같은 장면은 항상 잔인하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고등 동물들은 생명이 형성되기 전에 정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걸러내는 특별한 메커니즘을 진화시켰습니다. 정자들은 몸 안에서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도태 과정은 혹독하지만 우리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생명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픔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인간 진화의 경이로운 점입니다. 우리 몸에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세포인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는 고환의 정세관에서 생산되며 동시에 정세관 내의 지지세포들도 남성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정자는 신경계, 골수, 줄기세포 시스템, 생식계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들의 기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다량의 스퍼민, 스파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인체는 이러한 시스템들 사이에 자원 분배를 능숙하게 균형 잡습니다. 젊은 남성은 사정 후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정자를 다시 생산하는 데 7, 9일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 기간은 길어져 60세가 되면 이 과정을 완료하는 데 거의 2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정자를 생성하기 위해 의사들은 종종 노인들에게 성관계 빈도를 줄이도록 권장합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성관계가 뇌졸중이나 돌연사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이 말했듯이 60세부터는 보호해야 한다. 즉,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잦은 사정을 제한해야 합니다. 마음은 삶의 문이자 죽음의 문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성이 생명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생명 에너지를 소모하는 문이기도 함을 상기시킵니다.
본질적으로 전기와 물은 생명에서 극히 중요한 두 가지 에너지 요소입니다. 특히 고등동물에게 스퍼민, 스파미네은 귀중한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낭비를 막기 위해 몸은 극치감에 도달하는 순간 스퍼민을 전객과 결합시켜 동시에 방출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우리가 스퍼민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과도한 소모를 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독에서는 전기 보존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들은 전기가 몸 밖으로 유실되지 않으면 이 귀중한 에너지가 몸 안에 머물러 양생을 위한 중요한 조건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보충하여 몸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과도한 에너지 소모 기간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 전기 보충은 자기 관리 과정의 첫 단계로 손실을 보충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기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했다면 다음 단계는 전객의 유실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독에서는 이를 고정구칭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준에 도달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지배하고 더 높은 수준의 수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무형의 기, 즉 전기를 단련하여 기로 변화시키는 것, 루옌틴츠 호아 키으로 전환하여 뇌 활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또한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긴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노자가 도덕경에서 유약이 강강을 이긴다고 썼듯이 여성은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남성보다 오래 삽니다. 이것은 자연의 비밀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의료 접근성이 남성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명은 여전히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스퍼민 스팔미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남성들은 종종 스퍼민을 아내에게 전달하여 몸에 축적되는 스퍼민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남성들은 더 빨리 노화되고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여성들은 남편으로부터 스퍼민을 꾸준히 받아 신체 건강이 개선되고 더 젊고 건강해집니다. 여성이 50세가 되어 폐경기에 이르면 난소 활동이 감소하고 생리가 멈추며 신체는 더 이상 생식 기능을 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들의 에너지는 보존되며 이전처럼 매달 손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강인한 성격의 영향을 받아 건강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심지어 보조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여성에 비해 전기를 더 많이 소모하게 만듭니다. 스퍼민 에스팔민에은 수명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성활동은 몸 안의 전기를 심각하게 소모시켜 질병이나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 신체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욕망에 너무 빠져 신어센슈로 이어지고 건강이 저하되며 심지어 생식기관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노인들,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불리한 환경에서 성관계를 가지면 뇌졸중과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남성이 사정할 때 몸의 모든 모공이 열리면서 에너지가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그들이 더 취약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전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의 손실은 중추 신경계와 뇌뿐만 아니라 전신 피로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전기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필수적입니다. 전기의 소모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통제되지 않으면 남성은 8년마다, 여성은 7년마다 몸 안의 전기 에너지가 점차 감소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규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전기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옛날에 한 황제가 스승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옛사람들은 평생을 살 수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보통 50세쯤부터 늙기 시작합니까? 스승이 답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물처럼 술을 마시고 욕망에 방탕하며 생명의 정수를 모두 소모합니다. 하지만 마음과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정기를 보존하는 방법을 모르고 불안한 정신으로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데 빠져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여 신체가 일찍 쇠약해집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생명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살다가 결국 몸에 큰 손상을 입힌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황제내경 또한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 생활 방식은 오장육부를 점차 쇠약하게 하고 힘줄과 뼈를 약하게 하며 심지어 일찍이 흰머리가 나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며 결국 생식 능력을 잃게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 안의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되어 수명을 단축시키는 빠른 누출 현상입니다. 반대로 노자는 느린 누출 또는 장용-창용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생명의 규칙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사람이 여유롭고 조급하지 않은 상태에 도달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지장용, 지창용, 은용내공, 용나이공, 이요, 공내왕, 공나이왕 이요, 왕내천, 나이티엔, 이요, 천내도 티엔나이다오 요, 도내구, 다오나이쥬 하여, 불대부다이, 로다라고 썼습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면 하늘과 땅과 조화롭게 지내며 장수의 상태에 도달하여 쇠약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고대 양생도는 실제로 두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락이 유절, 엘리 유자에 하여 화평수고 하이핑쇼카오 한다는 것은 적절히 즐기고 절제할 줄 알면 건강과 장수를 가져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성인 부각화지도 션렘부주의 허츠다오는 당여 밀폐일수천지냐 단구이 유미비 이쇼티엔전예 는 성인은 끊임없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추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를 보존하고 내면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양생의 대가보양자 바오양세는 일찍이 아름다움에 지나치게 빠지는 것, 즉 육체적 또는 정신적 욕망이 결국 정기를 소모시키고 신체를 쇠약하게 하며 질병에 쉽게 걸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유혹을 멀리할 줄 안다면 정기는 보존되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러운 균형 상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전에서도 탐욕스러운 색욕을 버리지 않으면 수련은 마치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오래 쪄도 결국 뜨거워지기만 할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께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 긍정적인 에너지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우주에 빠르게 퍼져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고 지혜의 씨앗을 뿌리고 무한한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